안녕하세요. 영상 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선택 지점에 따라 달라지는 조절 방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출력을 담당하는 Y축은 위나 아래로 높이거나 낮추는 방식으로만 작동합니다. 선형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단조로운 면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입력을 담당하는 X축은 선형적인 변화보다 특정 범주라는 조건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현실은 내 뜻대로 움직여요. 이번에는 X축에서 선택하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크게 몇 개의 선택 지점을 만드는지에 따라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의 조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밝은 곳을 선택해서 밑으로 내리면 웨이브 폼의 기울기가 작아지면서 이미지가 어두워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가장 밝은 곳을 더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왼쪽으로 끌어줄 수 있습니다. 웨이브 폼의 기울기가 커지면서 이미지가 더 밝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곳은 반대로 위로 올릴 때 웨이브 폼의 기울기가 작아지면서 이미지가 더 밝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장 어두운 곳은 더 내려갈 곳이 없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끌어주면 웨이브 폼의 기울기가 커지면서 이미지가 더 어두워지게 됩니다. 이런 양 끝점을 이용하는 방식은 커브에 사용해서 뒤이어 소개할 다른 방식과 조금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커스텀 커브에서는 선택한 지점을 움직여도 맨 위와 아래에 한정된 곳 이상으로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중간값을 잡아서 끝까지 올리는 정도의 극단적인 조절은 거의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커브를 사용할 때는 표현 범위를 넘기지 않고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좋소. 하지만 가장 밝은 곳과 가장 어두운 곳은 위아래가 아닌 좌우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가장 밝은 곳을 왼쪽으로 움직이면 표현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가장 어두운 곳을 오른쪽으로 움직여도 표현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이는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것과는 다릅니다. 가장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의 한정된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장 밝은 곳과 가장 어두운 곳의 조절은 이전에 이야기했던 게인과 리프트의 조작과 아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리프트와 게인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처럼 양 끝점을 동시에 조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두운 점을 올리고 밝은 점을 내리거나 어두운 점을 오른쪽으로 밝은 점을 왼쪽으로 미는 등의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잠시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어두운 부분의 조절은 전체적인 밝기보다 대비를 조절하는 데 더 효과적이고, 밝은 부분의 조절은 전체적인 대비보다 밝기를 조절하는 데 더 효과적이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기억하고 작업을 하신다면 커스텀 커브의 양 끝점을 조절할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만 깔끔함. 이런 방식은 색 공간을 바꾸고 작업할 때도 여러 가지 유용한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가장 어두운 곳과 밝은 곳 두 개의 지점 이야기를 해봤다면 이번에는 한 개의 지점을 선택하는 방식을 해보겠습니다. 밝기의 지점 중에 임의의 한 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마우스의 커서가 퀄리파이어로 선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커브에서 밝기를 짐작해서 X축상에 선택할 수도 있고, 뷰어 창에서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뷰어 창에서 원하는 부분을 선택하는 것이 커브에서 선택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운 방법입니다. 두 방식 간의 차이가 조금 있긴 합니다. 커브에서 선택할 때는 YRGB 값이 모두 같은 지점이 선택됩니다. 반면 이미지에서 원하는 곳을 찍었을 때는 이에 해당하는 RGB 값들이 제각각 찍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RGB 값들을 각각 조절할 수도 있지만 먼저 전체를 조절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만든 지점을 없애고 싶으시다면 해당 지점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없어집니다. 어떠세요? 아주 쉽죠? 커브 역시 단순히 밝기를 조절한다는 관점보다 개조를 재분배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좋습니다. 한 점을 선택하고 위로 올리면 선택한 지점을 기준으로 이미지 전체의 밝기가 올라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택한 지점으로부터 이미지의 최대 밝기 부분의 개조들이 뭉치면서 밝은 부분의 대비는 낮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선택한 지점부터 어두운 부분까지는 개조가 펴지면서 대비가 높아지게 됩니다. 반면 선택한 지점을 내려서 이미지를 어둡게 만들면 선택한 지점으로부터 어두운 부분의 개조가 뭉치면서 어두운 부분의 대비는 낮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선택한 지점으로부터 밝은 부분은 개조가 펴지면서 밝은 부분의 대비는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방식은 감마나 범위를 최대로 해놓은 상태의 미드톤 조절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에 비해 선택한 부분을 더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크게 움직일 때는 개조의 재분배가 심하게 이루어져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만 이미지의 특정 부분을 아주 살짝 밝게 하거나 어둡게 하는 정도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한 점을 사용할 때 그 지점을 경계로 이미지의 대비나 개조를 재분배할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커스텀 커브의 설정에 보시면 하단쯤에 에디터블 스플라인즈가 있는데 이걸 선택하면 선택한 지점에 두 개의 핸들이 생깁니다. 이 핸들을 움직여서 한 점을 기준으로 대비를 높이거나 낮출 수가 있습니다. S커브를 만들기 때문에 이전에 이야기한 컨트라스트와 피벗의 사용과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각도를 너무 심하게 움직이면 이미지에 반전이 되면서 어색한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조금만 조절해도 의외로 변화가 큰 기능이라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기능입니다. 조심하라고 친구.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에디터블 스플라인즈가 계속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커브에서 다른 지점을 선택해도 스플라인즈가 적용된 상태에서 선택 지점이 생기기 때문에 작업이 불편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에디터블 스플라인즈는 먼저 선택 지점을 정한 뒤에 선택 지점에서 대비를 바꾸고 싶을 때 선택하고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사용한 뒤에 다시 해제한다고 해도 사용한 부분이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지점을 다시 조정을 하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스플라인 기능을 사용할 때는 선택을 해제해 주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 선택해서 쓰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한 점을 선택하는 방식을 이야기해봤다면 다음으로는 세 점을 선택하는 방식을 다뤄보겠습니다. 한 점 다음에 두 점이 아니라 세 점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한 점을 선택하는 것이 사실은 세 점을 선택하는 방식과 원리상으로 같기 때문입니다. 그게 더 본질적인 것 아니오. 원하는 한 지점을 선택하고 조절했을 때 이미지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 때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하는 부분을 선택한 뒤에 그 주변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한정 지어주는 것이 세 점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한 점을 선택하는 것은 사실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가장 어두운 곳과 가장 밝은 곳인 세 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원리상으로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점을 만들어서 가운데 있는 지점을 조절하는 것은 로그 휠에서 로우 레인지와 하이 레인지를 정하고 그 사이에 미드톤을 움직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로그 휠에서는 특정 설정을 바꾸지 않는 한 로우 레인지와 하이 레인지에서 정해진 부분 이상으로는 조절을 할 수가 없었는데 반해 커브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더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자유롭다고 해서 좋다고 보긴 어려운 것이 제한된 지점으로 움직였을 때는 이미지가 반전이 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로그 휠의 미드톤과 비슷한 관점에서 사용하겠지만 개별 채널별로 세밀하게 조절하고 싶을 때 더 효과적인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지점을 선택해서 두 지점 사이의 대비를 조절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두 지점을 선택했기 때문에 두 지점 사이의 기울기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지점 중에 밝은 지점을 더 밝게 만들고 어두운 지점을 더 어둡게 만들어서 만든 S커브와 같은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두 지점 간의 대비를 높게 만든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두 지점 중에 밝은 부분을 어둡게 만들고 어두운 부분을 밝게 만들어서 역 S커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방식은 두 지점 간의 대비를 낮게 만든 방식입니다. 두 점을 선택하는 방식은 내가 선택한 두 지점 사이에 대비를 만드는 과정으로 보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역 S커브 역시 컨트라스트를 조절해서 대비를 낮출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런 S커브나 역 S커브는 두 점 사이의 구간과 그 이외의 구간의 대비가 반대로 동작한다는 점도 생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S커브를 만들 때는 선택한 지점과 양 극각들의 대비가 낮아지는 것들을 인지하고 이 부분의 대비가 너무 낮아져서 세부 정보가 손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역 S커브를 만들 때는 선택한 두 지점 사이의 대비가 너무 낮아지는 것을 신경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커스텀 커브에서 몇 개의 지점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조작 방식을 이야기해봤습니다. 이 방식은 커스텀 커브뿐만이 아니라 다빈치 리졸브에서 지원하는 6가지 커브 모두에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식인 만큼 잘 알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